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렸습니다. 이른바 바이비트 거래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더리움 무려 2조 원 어치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번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상화폐 해킹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전반적으로 지금 큰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가 뚫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른바 지수펀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자금이 대량 이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이 바이비트라는 가상화폐소를 틀은 현재 지금 범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정컨대 지금 각종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해커들이다 라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도둑이 절도를 하면 그 물건을 일단 좀 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물건이 밖으로 돌아다닐 경우에 시중에 관심이 높을 때 역추적을 당해서 도둑이 체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절도 상품은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더리움의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경우에는 틀린 이더리움이 시중에 지금 마구 풀리고 있습니다. 자, 보란듯이 나 잡아갈 수 있으면 한번 잡아봐 라는 어떤 강심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금이나 또는 시계 같은 보석과는 달리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도 절도범들도 또 하나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도둑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중에 도둑들이 탈취해간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방출, 시중에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바이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틀렸으니까 그 부족한 물량을 시중에 이더리움을 사서 고객들의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담한 절도 그리고 대담한 그 작물의 시중 유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이 바이비트에 해커들이 들어와서 여러 개 해커를 시도하다가 바이비트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약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바이비트 내에,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 지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갑도 있고 비트코인 지갑도 있고 지갑에 일단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더리움 지갑이 틀린 것입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카르다고의 창시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원래 보안성이 약해. 과거에도 이더리움이 한번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더리움 이거 없애버리자 라는 저주의 폭언을 늘어놓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사 카르타고의 입장이고 이더리움 창업자인 부케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안전하다. 얼마든지 보안에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을 더 강화하겠다. 틀린 것은 운이 나빠 틀린 것이지 이더리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털리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 이런 것은 정폭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비트에서는 이더리움을 찾아가서, 이더리움의 부테린을 찾아가서 자, 롤백을 할 수 없냐, 데이터 롤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킹을 해갔느냐, 그리고 그걸 거꾸로 역추적을 하면 그 거래를 정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롤백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 잡으려다가,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익명성, 보안성을 생명으로 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세계에서 역추적을, 롤백을 해서 범인을 잡아낸다면 범인은 혹시 잡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의 비밀이 노정이 되고 대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1차 도난 사건 때도 투자자들이 이 롤백 작업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테린은 롤백은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좋다. 이래서 일단 뭐 롤백을 통한 절도범 잡기는 손을 일단 거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자, 가상화폐는 탈중앙화가 돼서 컨트롤 센터가 없는데 부테린은 누구, 또 롤백을 하니 많이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뭐냐. 자, 이 대목에서 바로 암호화폐의 큰 양대 주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인데요. 비트코인이 2007년 처음에 암호가 공개됐고 2008년부터 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비트코인을 말고 나온 대체 상품 중에 1호로 나온 게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얼핏 보면 같은 암호화폐가 같지만 그 제작 방법이나 또 운영, 활용도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요,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토시 나카모토란 이름으로 2007년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탈중앙화에 역점을 둬서 지금 비트코인에서 의사결정은 비트코인 소유자들의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결정이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주인은 없어요. 이 점이 비트코인의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자, 장점은 어느 일방도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성, 공공성이 담보가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자산 또는 준비자산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건에 가장 맞는 것이 바로 이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이어서 나온 이더리움은 부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 창업자가 함께 만들었는데 지금 부테린이 실제로 이것을 움직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중앙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테린 측에서는 중앙 통제 장치가 있지만 많은 정보들이 이미 블록체인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통제 센터에서도 마음대로 통제는 하지 않는다. 또 할 수 없도록 많은 안정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더리움도 암호화폐로서 탈중앙화가 많이 진전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주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완전 탈중앙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제도권 내에서의 탈중앙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일단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부텐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암호화폐다라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이 전략자산, 암호화폐 전략자산에 이더리움은 후보로 별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의 또 하나 차이는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것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알트코인은 화폐의 기능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코인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화폐의 기능밖에 없는데 요즘은 뭐 저장 가치 수단으로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이것은 원래 창업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워낙 희소성이 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것인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인기를,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안에 이를테면 블록체인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NTF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안에 또 하나의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을 잘 이용하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가상화폐도 만들 수 있고 NTF 같은 대체불능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잘 작동만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통화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더리움의 인기가 굉장히 폭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는 아직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가상화폐 육성 정책이 전략자산 비축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별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 보호입니다. 현재 이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2조 달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10배인 20조 달러나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아도 돌려줄게.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마운트 곡스라는 회사가 틀린 적이 있거든요. 일본에 주소를 둔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여기서도 한때 돈을 제때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못해서 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일부 비트코인을 좀 찾았고 그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어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자산이 털렸다 이러니까 좀 걱정은 되죠. 자, 왜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이 되느냐? 이 대목 지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요, 은행에 계좌를 만든 다음에 정부 승인을 받고 그 계좌에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넘겨서 가상화폐를 사고 팝니다. 그러면 내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산 어떤 가상화폐가 내 명의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명의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가상화폐가 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샀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내 지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와서 다만 이름만 내 거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상화폐가 도산을 하거나 이번처럼 해커들한테 털렸을 경우에는 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고객 자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산이 충분하고 또 계속 영업을 하려면 신뢰 유지 차원에서 돈을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다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개인 지갑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분리 관리,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일단 계좌 오픈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은행 계좌 트고 그 돈 거래소로 보내고 사고 팔고 내 명의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 거다, 이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은 그 가상화폐를
이런 해킹 사건에서도 안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으려면 내 지갑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돈은 좀 들지만, 그러나 해킹 사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좀 돈을 지불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가상화폐 지갑 활용법, 특히 거래소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옮겼다가 또 내 지갑에서 다시 올렸다 뺐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더리움은 과연 안전한가, 또 개인 지갑 옮기는 법 등에 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